저는 예약을 받을 때 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손님들하고 카톡을 할 때 제가 다짐을 하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 것. 그리고 사실을 기반으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을 할 것.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고객님이랑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서 이 카톡 내용이 제3자한테 보여줬을 때 절대로 내가 떳떳하고 우아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 달 있으면 20년 차 네일리스트가 되는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바빴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샵도 바빴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상하게 노쇼를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노쇼라는 거는 당일날 예약 시간에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라고 하는데, 저같이 1대1로 예약을 하는 샵에서는 이제 오지 않는 건 당연하고, 당일날 갑자기 예약 변경을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약 시간에 크게 지각을 하는 것도 노쇼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진상 손님 썰을 풀었을 때도 손님이 진상인가 아니면 나의 내공 부족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라든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진상 고객은 노쇼예요. 노쇼는 샵에 오지도 않으면서 샵에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노쇼가 벌어지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뭐 예방을 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전하자 해갖고서는 뭐 예약금 제도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노쇼를 하는 고객님들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부러 막 샵에 피해를 입힐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예약을 하고 의도적으로 예약 부도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새끼들이고, 근데 이제 보통은 가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네일샵보다 더 중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갖고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다든가 아니면 크게 지각을 해갖고 시술을 못해서 예약을 펑크냄으로써 샵에 피해를 입힌 손님이 다시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될까요? 답은 원장 마음이죠. 너무 당연한 건데, 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손해를 봤어. 근데 다음에도 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감안을 하고선도 나는 이 손님을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그 손님이 다시는 노쇼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싶다든가, 아니면 그 손님으로 인해서 올리는 매출이 내가 받는 영업 손실이나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면은 뭐 받겠죠. 근데 노쇼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영업 손실도 있고, 손님이 노쇼를 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 그리고 이 손님을 내가 감정적으로 대할 것 같고 내가 좀 잘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노쇼를 한 이유가 아무리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해도 내가 이 손님 때문에 손해를 받고 화가 나서 미치겠으면은 좋은 서비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선은 손님 입장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왜 노쇼를 하면은 가게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다니는 샵에서는 못 듣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적나라한 돈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직원이 많은 샵도 마찬가지고, 특히 1인 샵은 조금 더 심하긴 한데 저는 1인 샵이니까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예약 시간을 딱 맞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는 샵, 뭐 그런 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딱딱딱딱 맞추는 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갔는데 항상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댓글 쓰실 분들은 그런 댓글 쓰지 마시고 그냥 다른 샵을 가시면 됩니다. 멀쩡한 샵 가세요. 일단은 저희 같은 1인 샵은요, 대체할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타임당 한 명씩만 예약을 잡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샵이 11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다. 그러면은 우리 샵에 뭐 손님이 진짜 많이 오시면 뭐 7명 뭐 이렇게도 오시는데, 자, 11시에 첫 오픈했어요. 그래서 첫 손님을 했더니 12시 반이 됐어. 그래서 1시까지 30분 동안 밥을 먹어. 그러고 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에 손님이 빼곡하게 있는 풀예약 상황이라고 쳤을 때, 자, 11시 손님은 아크릴 할 거고 1시 손님은 뭐 젤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했으니까 메뉴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대충 얼마 정도 벌겠네 라는 그 예상 매출이 나와요. 근데 지금 1시부터 7시까지 예약이 쫙 있는데 한 2시 손님이 30분 넘게 지각을 하신 거야. 2시 손님이 2시 반에 나타나 버렸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시술이 1시간 꼬박 걸리는 시술이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시 손님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3시, 4시, 5시, 6시, 7시 손님이 다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5명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그 손님을 해드려야겠어요? 2시 손님을? 못하죠. 이 손님을 하면은 5명이 피해를 보는데. 못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예약금을 환불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꼭 이렇게 당일 취소한 사람들이 그러면 저 예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다? 분명히 예약금을 안내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노쇼나 당일 취소는 예약금이 환불이 불가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런 걸 분명히 안내를 했어. 근데 사전에 미리 취소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거 말 안 해도 제가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예약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꼭 그렇게 당일날에 막 그렇게 취소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예약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 아무튼 예약금도 환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손님 때문에 2시부터 3시까지 영업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실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시 손님은 본인도 아쉽겠지. 자기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늦게 온 것 때문에 예약금도 날려야 됐고 결국에 원하는 시술도 못했고 그러니까 물론 아쉽겠죠. 근데 그거는 그분 사정인 거고 제 입장에서는 명동 한복판에서 뭐 난방 틀어놓고 전기 틀어놓고 청소 싹 해놓고 해서 그 손님 맞을 준비를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파리가 날린 거야. 내가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젤을 하고 아크릴을 하고 그랬으면 돈을 얼마를 벌 텐데 그 손님이 온다고 했으니까라는 이유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바람을 맞은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약금을 날렸어요, 손님이.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그러면 예약금은 날린 걸로 치고 다시 예약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최근에 2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2분 다 서로 다른 이유로 노쇼가 됐어. 그런데 해주면 안 되냐라고 2분 다 예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음 시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을 했어요. 한 분은 20분이 넘게 지각을 하셨는데 샵에 들어오셨는데도 제가 시술을 못 해드리고 보내드렸고 한 분은 당일 취소를 하셨는데 다른 날로 예약을 다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어차피 예약금을 니네가 환불을 안 해주는 거니까 먹고 떨어지고 새로 만나는 걸로 쳐.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예약금이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샵 10,000원 받거든요. 우리 샵에서 제일 비싼 시술인 아크릴 시술을 해도 예약금은 10,000원이에요. 근데 그거 10,000원 먹고 떨어지라고? 예약했던 시술을 그대로 했으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데. 다음 시간이 비었으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을 20분이 넘게 늦었어요. 근데 내가 시술을 그대로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님은 본인이 20분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원하는 시술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20분까지는 늦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까지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거는 내가 참고 참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든 늦어도 내가 수습이 가능한 시간이 20분인 거지 20분까지는 늦게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 입장에서도 공 치는 것보다 매출을 올리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20분 넘게 늦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다음 시간이 비어있지 않아. 그럼 그때는 제가 고객님 저번에는 다음 타임이 비어있어서 제가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못 해드리겠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새드 엔딩이 되는 건 맞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술을 못 받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용을 못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아니 저번에는 됐는데 왜 안 돼요? 이러면서 따진다니까? 그리고 나 이런 사람도 봤어. 뭐 어쩌면은 예약을 하면서 언니 저 뒷타임 좀 넉넉하게 빼주세요. 이렇게 먼저 미리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아크릴 제거를 하고 아크릴 새로 하는 날이야. 근데 그 손님이 한 30분 늦게 왔어. 그래서 시술이 안 돼. 그랬더니 그 손님이 미안하다고 그러면 저 그냥 아크릴 제거만 하고 갈게요. 이러는 거야. 근데요 저는요 아크릴 제거를 하고 아크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상하는 매출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30분 동안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리게 해놓고 와가지고서는 떼는 것만 하고 간대. 그게 뭐냐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20분 이상 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습관이에요. 남의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한 번만 늦는다? 그거는 사고가 아닌 이상은 그게 드물죠. 그것도 심지어 첫 예약이라면 오늘 나랑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신경 썼어야지. 근데 첫 만남부터 사람을 20분 이상 기다리게 한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만남은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내가 끌려가는 관계인 거야. 이거는 굳이 가게를 예약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한 1시 예약인데 30분만 늦춰달래.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어려우시다고 뭐 예약 취소를 해드릴까요?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그러더니 제 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객님 무슨 일 있으셨던 거 아니셨어요? 난 좀 걱정돼갖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거예요.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났는데 평소대로 오던 대로 버스를 타고 오면은 30분 정도가 늦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나한테 30분 정도 늦는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택시를 타고 제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잠을 잔 게 내 탓도 아니잖아요. 내가 늦잠을 잔 것도 아닌데 나는 하마터면은 30분의 영업시간을 손해를 볼 뻔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만약에 내가 알겠다고 했으면은 30분 동안 내 영업시간을 방해하면서 자기네 택시비를 아껴서 버스를 타고 느긋하게 올 생각이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그 손님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뭐 고작 30분 기다리는 것 같고 영업 손실 어쩌고 하면서 막 그게 되게 야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신 분은 내가 학교에 왔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첵하잖아요. 그래서 지각을 안 하려고 막 지하철 타고 내리자마자 막 겁나 뛰어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헉헉대면서 제 시간에 딱 도착했는데 교수가 안 와. 그리고 교수가 30분 뒤에 왔어. 그러면 나는 막 엄청 막 힘들게 제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그 뒤로 또 오는 사람들이 늦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수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정상 출첵이 된 거야. 그리고 교수가 한 30분 뒤에 느긋하게 오더니 그렇다고 제 시간에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30분 늦게 수업이 끝날 거래. 근데 나는 뭐 그 다음 30분 늦게 수업이 끝나면은 다른 수업을 못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오늘 본가 내려가는 날이야. 그래서 나 KTX나 뭐 고속버스를 예약을 했어. 근데 30분 늦게 끝나면은 그걸 못 타. 그래서 이거를 예약을 바꾸려고 그래. 그랬더니 취소 수수료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다음 차는 비싸. 근데 그 모든 걸 내가 다 그냥 감수를 해야 되는 거야. 직장인 분들이라면 좀 더 빡칠 텐데 퇴근을 하려고 이제 컴퓨터도 끄고 이러고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퇴근 직전에 일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내일까지 끝내달래.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내가 친구랑 같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공연을 예매를 해놨어. 그것도 막 되게 구하기 힘든 공연의 앞자리 티켓을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이 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퇴근 시간을 넘겨서 야근을 하고 결국에 나는 공연을 못 봤어. 그래서 공연 티켓을 날린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공연 못 보고 공연 티켓 날리고 근데 심지어 야근 수당도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회사 사정상. 회사 사정상 내가 야근 수당 청구하면 넌 그런 거 갖고 야박하게 뭐 그러니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이. 손님이 오실 줄 알고 비워놨는데 손님이 안 와버리시면은 비싼 땅에서 월세 내고 전기 돌리고 그러면서 돈을 그냥 땅바닥에다 버리는 게 되는 거고요. 손님이 엄청 늦게 온다? 그러면 뒷손님, 뒷손님한테까지 죄송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맞추느라고 나는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가서 오줌도 못 싸. 그리고 그 기다리는 손님들도 뭐야 늦지 말라고 엄청 닥달해놓고서는 나는 정작 맞춰서 갔더니 기다리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다음엔 나도 좀 늦게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샵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그 고객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그 샵을 꼭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내일 제가 예상되는 시술 금액을 미리 결제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제안이 과연 나한테 유리한 제안일까? 아니지. 오늘 노쇼한 거에 시술했다고 치고 돈을 줄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해도 그 제안은 좋은 제안이 아니에요. 왜냐? 일단 뭐 내일 예약이 비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순서긴 한데 뭐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뭐 그거는 치우고 자 뭐 오늘은 내가 노쇼해서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진짜 내일은 내가 진짜 꼭 갈게. 뭐 내일 예상 시술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야? 알았어. 내가 5만 원 내가 지금 입금할게. 나 내일 꼭 갈게라고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시간을 맞춰서 온다는 보장이 어딨어. 오늘도 노쇼한 사람인데. 만약에 내일 오겠다고 해놓고 한 30분 늦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시술을 안 할 거예요? 이미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더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시술 예상 금액은 내가 시술을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루 먼저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좋은 제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옵션을 왜 노쇼로 한 사람이 제안을 하고 있어?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샵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이용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이용을 안 해놓고 저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단어가 왜 필요해? 그래서 저는 당일 취소, 그리고 20분 이상 지각, 이런 걸 하신 분들, 특히 첫 예약이신 분한테는 절대로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만날 거였는데 나는 세팅 다 하고 있었는데 날 바람 맞췄잖아. 그러면서 왜 내가 또 그 사람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뭐 그러면은 진짜로 오다가 사고 났으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뭐 어떡해요? 우리 샵에 처음 올라오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샵을 오시면 안 되는 분인 거야.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는 길인데 아니 앞에 뭐 사고가 났는지 길이 진짜 너무 막혀요. 라든가 아니면 퇴근하고 네일샵 가야지 했는데 내가 빠질 수 없는 회식이 있어. 나 신입사원인데 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학생이면은 끝나고서는 이제 학교 끝나고 갈라 그랬는데 교수님이 나를 불러.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저 네일샵 가야 돼서 안 되는데요?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일단 내 손님이 되고 나서야 내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내 손님이 안 된 사람한테 내가 그걸 왜 이해를 해줘야 되냐 이거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 물론 이 고객님은 괜찮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만남이 삐걱거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 예외를 딱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른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저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이 손님하고는 내가 좋았을지 몰라. 근데 이 손님이 한 번 받아줬는데 또 막 노쇼하고 막 이래. 그래버리면 나는 결국에는 손해보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손님한테 아 그때 제가 고객님 한 번 받아줬더니 다음에 또 이 손님하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손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님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 그래갖고 예약을 받아주고 아 저 사람은 뭔가 쎄하고 약속 안 지킬 것 같아. 그래갖고 예약을 안 받아버려. 그러면 뭐야 그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손님을 대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샵의 규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 손님한테는 특별히 얼마에 해드리고 이 손님한테는 비싸게 받고 이러면서 아트값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손님을 설득을 시키는 게 손님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샵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손님을 다 똑같이 대하는 게 내가 편해요. 물론 그 전에 예약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노쇼에 대한 규정은 설명을 해야죠. 저는 예약금을 안내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알려드려요. 당일 취소, 지각 이런 거는 노쇼로 간주가 되고 예약금 환불해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첫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노쇼 하시면 더 이상 우리 샵 이용 어려우시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하고 내점을 하시기 직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안내를 안 해놓고 아 전에 노쇼 하셔갖고 이용 안 되세요 만약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런 말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도록 문자로 남겨놓는 거지. 그러면 예약을 거절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이제 나한테 손해를 입힌 손님은 안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손님은 또 예약을 하고 싶대. 우리 샵을 오고 싶대. 근데 나 이 사람 안 받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해야 될까요? 저번에 노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요. 이러면 될까? 아무리 팩트라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을 안 받는 거는 원장 마음이기는 한데요. 뭐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지.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보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고객님은 최종적으로 우리 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한때 우리 샵을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네일샵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샵 중에서도 우리 샵을 오겠다고 콕 찍어서 소액이나마 예약금까지 입금을 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나한테 피해는 끼쳤지만 그 사람이 그리고 여전히 나를 원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난 전혀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난 지금 애인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날 사랑한대. 근데 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거절할 때 그 사람을 상처 줄 필요가 있나? 막 네가 뭔데 나를 좋아해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최대한 젠틀하게 거절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진 못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손님한테도 똑같아요. 여전히 나를 원한다는 손님한테 내가 상처를 줄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 손님은 시술도 못 받고 예약금도 날린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예약을 받을 때 거의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손님하고 카톡을 할 때마다 제가 다짐을 하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사실을 기반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을 할 것,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손님이랑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카톡 내용이 제3자에게 보여질 경우 절대로 내가 떳떳하고 우아해야 해. 요즘에 네이트판 같은 데 보시면은 뭐 네일샵이랑 트러블 생겨서 억울해요 이렇게 글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샵이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샵이랑 손님이랑 카톡을 하는 걸 보면은 아 저기서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손님이 화가 좀 덜 나셨을 텐데 라든가 그러면서 좀 아쉬운 순간이 있기는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 샵에 아직 오지 못하신 분한테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안내를 해요. 오죽하면 손님들이 좀 보시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제한된 말만 하거든요. 저는 이모티콘이나 물결 이런 것도 안 써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한테 본의 아니게 당일 취소를 하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그 샵을 꼭 이용하고 싶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고객님한테 제가 카톡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카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 개를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거를 보내는 게 나을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제가 감정을 실지 않고 읽어볼게요. 1번. 고객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명동 한복판에서 불 켜놓고 고객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일 취소를 하셔놓고 꼴랑 10,000원 예약금을 버린 셈 칠 테니 다시 예약을 받아달라고 하면 고객님이라면 하시겠어요? 제가 시급 10,000원짜리로 보이시나요? 우리 샵 월세가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분명히 예약금 받을 때 당일 취소 환불 안 된다고 그리고 재이용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시나 본데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차단합니다. 이게 1번이었고 자 그리고 2번 고객님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님의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의 영업장에서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추구하고 영업 손실을 막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 저는 고객님께 예약금을 안내하는 순간부터 방문 직전 리마인드 카톡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노쇼에 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고객님을 받게 되면 다음에 다른 고객님과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해놓은 샵의 규정이 무너지고 같은 이유로 시술을 거절했었던 다른 고객님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저희 샵을 선택해 주셨는데 모시지 못하게 되어서 저 역시 너무 아쉽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용서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개의 카톡 중에서 어떤 게 더 사이다 같아요? 저는 2번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고객님한테 솔직하게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다 당신 탓이야 라는 말은 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객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근데 무슨 너그러운 용서와 양해? 뭐 이러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저는 뭐 너그러운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 이런 말을 쓰면서 막 자존심이 상하거나 막 그렇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단어 선택 되게 잘한 것 같아. 나 이런 생각을 했지. 이 고객님은 본인의 실수로 노쇼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다시 예약을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저한테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조차 되게 큰 용기였을 거예요. 이미 한 번 거절을 당했는데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샵을 원하고 저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미안하게 된 거죠. 내가 거절을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용서를 바란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이 고객님은 완전 깔끔하게 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러서셨고 저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분은 너무 나이스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아쉽다고 해서 예외를 적용을 할 수는 없지. 제가 이분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사이라고 해서 제가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내가 막 사이다 같은 기분일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찝찝해요. 사이다의 뜻이라는 게 남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이 시원한 거를 보통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고객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어도 좋게 바이바이 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적을 만들지 않는 거. 만약에 손님이 막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막 그런 포탈 같은 데다가 게시물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더 우아해 보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직은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고 아직 내 손님이 아닌 사람한테 내 마음, 내 감정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샵의 규정, 그러니까 샵의 매뉴얼은 촘촘하게 만들어 놔야 되고 손님들한테 반드시 이용 전에 공지를 해야 된다. 그래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서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더니 아주 입이 터졌는지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샵을 오고 싶으셨는데 뭐 그런 노쇼라든가 당일 취소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저희 샵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게 되신 고객님이 계시다면은 제가 절대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뭐 고객님을 받기 싫어가지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제 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